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쓴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왜 사람들이 우리 한의원을 찾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왜 이 환자가 그 많은 한의원 중에서 우리 한의원을 찾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찾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모두가 각자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 니즈가 무엇인지 캐치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원장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료를 할 때 우리는 변증을 합니다. 이 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어떤 병인지 파악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변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불문 진단으로 진단하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는 진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료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 또한 각자의 방식과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진료 방식에 대한 반응 또한 다릅니다. 환자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아픈 증상에 대해서 빠르게 치료해주기를 바라는 유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치료해주기를 바라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치료에 있어서 시간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과를 크게 타지 않습니다. 후자는 대표 원장에게만 진료받으려 하며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중시합니다. 의사의 치료에 대한 수능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기도 합니다. 원장에게 모든 치료를 맡기는 환자도 있는가 하면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해하거나 의심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믿고 치료를 맡기기도 하나, 어떤 환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향형과 외향형 환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향형 환자라면 치료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기를 원하나, 외향형 환자라면 치료 자체보다도 환자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만 진료한다면 다양한 환자 타입 중에서 본인과 맞는 일부분의 환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증을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환자의 유형이 어떤지 파악하고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찰과 대화입니다.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서 환자의 성향을 점차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법칙으로 언어, 시각, 청각으로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때 무엇을 더 믿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 언어 정보는 불과 7%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짓는 표정과 행동 등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환자의 직업이나 생활 패턴, 스트레스, 가족관계 등 모든 요소들이 환자의 진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환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 택배일로 몸을 쓰는 직업을 하는 환자는 일을 쉬는 것이 치료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과의 공감을 위해서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택배 용어를,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 용어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의 말투를 듣고 고향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이 고향인 사람들은 특유의 말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와의 신뢰는 소위 라뽀라고 합니다. 이런 라뽀가 얼마나 잘 쌓여 있는지가 치료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율은 단지 의사가 치료를 잘해주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의사를 믿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치료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라뽀가 쌓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에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기대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질환을 한 번에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독개차는 모든 한의사들의 꿈이자 희망이지만 모든 환자가 일독개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낫는 질환은 빠르게 낫는다고, 오래 걸리는 질환은 오래 걸린다고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입니다. 수십 년 된 협착증이 침 한 방에 나을 수는 없습니다. 중풍 후유증이 침 한 방에 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계획서를 통해서 앞으로 치료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환자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환자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백인백색, 천인천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의원의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각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과거 2500년 전에 손자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를 알고 환자를 알면 진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상 왜 굳이 우리 한의원을 찾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추위가 한창입니다. 다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